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뜰 수밖에 없다라는 네. 논거를 또 논증을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하청환 본부장은 네. 5개를 다 하기보다 네. 나는 이 중에도 이거다가 네, 그렇죠. 있나요? 있습니다. 뭐예요? 네, 2가지를 설정을 네. 했는데 2차 전지와 태양광을 좀 선정했습니다. 아, 순서대로 하면 태양광과 이방원의 2의 2차 전지.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원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원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은요?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하청원 본부장이 요리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요리는 어땠나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전과 산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약간 명절 증후군도 며칠 동안 좀 있었고 네. 몸살 기운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눈떨림 현상이 좀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현상이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마그네슘이랑 네. 좀 영양제를 챙겨 비타민 D, 네. 비타민 D인가? 네,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 네.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전을 얼마나 붙였길래? 일단은 뭐 그 제사에 올리는 전부 다를 제가 하기 때문에 예. 양 자체가 좀 적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퀴즈로도 목돈 연구소에 나갔었는데 이제 다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하청원 본부장에게 왜 결혼 안 하니? 근데 그런 주제로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냥 네. 지나가듯이 이제 작은 아들도 이제 좀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는 네. 식으로 그냥 네. 부담 안 가게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청원 본부장 주식과 연애하는 남자죠. 오늘이 또 청년의 날입니다. 네. 하청원 본부장이 아직 청년이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청년으로 네. 청년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뭐 청년이라는 게 뭔가를 다 해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네. 모두가 다 열심히 해서 원하는 모든 걸 좀 이뤄보는 그런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대표 하청환 본부장. 주식을 하루에 한 20시간이 안 넘었나? 10시간 이상 주식과 씨름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너무 여러분도 많이 하실 텐데 태조 이방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게 좀 식상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또 안 짚고 가기엔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또 추석 이후에 새로운 테마. 뭐 반도체 다음 역시 태조 이방원이니까. 네, 맞습니다. 태조 이방원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태조 이방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종 이방원이죠. 네, 태종 이방원이죠. 네, 근데 태조 이방원을 이제 끼워 맞춘 건데 네.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각 섹터의 앞부분의 첫 글자만 조금 따와서 지은 건데 태는 태양광이죠. 그리고 조는 조선. 그리고 이는 2차 전지, 방은 방산, 원은 원전인데 네. 사실 이 섹터가 이 크게 인기를 끈 이유를 저는 3가지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환경과 정부 정책 그리고 에너지로 좀 꼽아봤는데요. 네. 좀 환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 여러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우리나라도 사실 조금 요번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작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더라도 단연히 이제 기후에 대한 우리 우려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단연 태양광이 먼저 좀 움직일 수 있는 이 여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태가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이제 뭐 풍력도 있고 그런데 왜 태양광이 빠르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뭐 바로 가정용 이 태양광 패널만 설치를 하더라도 설치 시간도 짧고 전기를 좀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도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소규모 네. 패널을 가정용에다가 다 설치하면 그렇죠. 지원금 줄게. 네.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은 이제 의무화 또 얘기가 음.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타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또 잘 부는 지역이 그거 가야죠. 네, 네. 따로 있어서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속도 면에서는 태양광이 좀 가장 빠르다라는 부분 그 태양광은 환경과 딱 매치가 되는데 맞습니다. 조선은 왜 갑자기 환경이에요?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뒷단에서 얘기해드릴 이제 에너지 쪽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조선도 IMO 2020이라고 사실 재작년에 굉장히 좀 떠들썩했었던 이슈인데, 네, 그쵸. 배도 이게 네, 그 뭐 이산화탄소 비슷한 고물질 황산화물, 네.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죠. 네, 예. 황산화물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3.5에서 0.5 수준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크러버를 타랑 장치죠. 타랑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리고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거를 배출물을 바로 바다에다가 또 뿌리기 때문에 입항을 하는 그 국가에서는 사실 스크러버를 달고 있는 이 조선이 들어오면은 그 자국 내 이런 해상이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입국을 좀 제한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LNG 선으로 이제 교체, 친환경 선으로 좀 교체하는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있었고 그것도 있고 아예 노후 선박은 폐기 처분해야 되겠어요. 네, 이 그렇죠.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죠. 예. 노후 선박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이 가동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노후 선박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면은 예. 이제 자연스럽게 수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 이제 중국 쪽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사실 네. LNG선 같은 이런 고부가선은 우리나라가 좀 독보적인 수주를 따내고 있거든요. 예. 워낙 기술력이나 튼튼한 부분에서 차별화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LNG적인 부분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선업이 같이 좀 끼게 됐고 최근에 역시 이제 에너지 환경이다. 쪽, 네, 에너지 네. 쪽도 좀 연관이 있죠. 그건 이따가 네, 얘기하도록 이따가 같이. 하고요. 네. 지금 왜 태조 이방원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환경, 두 네. 번째가 정부 정책, 세 번째가 에너지인데 네. 환경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그냥 알죠. 그렇죠. 전기차에 들어가니까 수소차. 맞습니다. 예, 네. 2차 전지 환경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지상으로 옮겼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일단 뭐 밸류체인 자체가 워낙 좀 넓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방사는 환경이랑 무슨요? 이거 방위산업은요?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쪽으로 조금 엮여 있는데 이건 그냥 없죠. 환경이랑. 네, 환경이랑은 사실 그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네. 사실 어디에 넣어야 될까, 네. 정부 정책에 넣어야 될까 좀 고민하다가 네. 같이 넣었는데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연관이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좀 엮어서 했고 이쪽은 워낙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 내수에 좀 치중되어 있었던 산업 자체가 수출로 변하면서 이제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원전도 뭐 예. 그쵸. 환경입니다. 네. 네. 원전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가 나오다 보니까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친환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탄소 배출 쪽으로 본다라면은 태양광과 풍력과 유사할 정도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우리가 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네.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환경이라는 이슈를 봤습니다. 이런 이슈가 커지니 네. 태조 이방원이 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정부 정책. 네. 주식 시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격언 중에 정부 정책이 집중되면 네. 이거 따라갈 자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밀어주는 거는 무조건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한 20, 30년, 25년 주식 경력상. 네. 네. 근데 이 정부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되고 다 있다라는 게 똑같이. 네. 아. 그게 되게 중요하지 세계 않나. 정부 정책이네요. 네, 세계 정부 정책입니다. 예. 그냥 정부 정책만 돼도 예. 사실 굉장히 좀 좋은데 주식은 프리미엄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버리니까 예. 이게 기대감, 이 수요에 이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뭐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것도 보시면 앞서 말씀해주신 미국에서도 지금 태양광 정책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예. 25년 기점으로 이제 60기가와트 엄청난 양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거의 절반
500만 수준의 양을 매년 설치하기로 했고요. 네. 뭐 유럽도 아시다시피 비중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한 듯이 약속이라도 미국도 그쵸. 그래, 유럽도 그래. 우리는 아직은 이제 아니지만. 네네네. 네. 하지만 이제 신재생 쪽으로의 이런 정책들, 기대감들, ESG 또 정책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산업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과거의 플랫폼 업체들 굉장히 잘 나갈 때도 정부의 규제 하나 나오면서 정책적인 흐름에서 막혀버리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잖아요. 하고 네이버 카카오가 또 달렸던 이유도 정부 정책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키웠잖아요. 처음에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으로 막 주가가 3배씩 간 거였고 네, 정부가 또 막아서니까 그렇죠. 주가가 또 그 그렇게 된 부분을 거고. 다 네. 소급해서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정부의 이런 산업에 대한 보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워낙 크게 특히나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2차 전지 네. 뭐 이런 쪽 우리나라는 원전 쪽, 원전이죠. 네. 예, 이런 쪽은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이렇게 정부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을 잘 보시면 ETF가 항상 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ETF가 형성이 되면 각 증권사에서 ETF가 연달아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급 부분에서도 탄탄한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파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들이 사실 이 태조 이방원을 좀 환호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뭐 사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사실 밀어줘야 이 방산에서도 가장 정부 섹터죠. 그쵸. 방위산업은.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거기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왜 태조 이방원인가? 세 번째는 에너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이건 네. 또 그냥 알 것 같아요. 태양광도 에너지고 네, 조선도 왜 조선이냐? 지금 천연가스 유럽이 난리가 나니까. 네, 맞습니다. 수도 가스관으로 네, 액화시킨 LNG 선이 맞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 2차 전지도 에너지죠. 에너지죠. 네. 그리고 뭐 전지 전기니까. 네. 방위산업도 에너지라고 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네. 결국에는 에너지를 압박을 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니까. 그쵸, 유가 예, 천연가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산도 연관이 있고 원전 뭐 당연히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라고 네.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뜰 수밖에 없다라는 네. 논거를 또 논증을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하청환 본부장은 네, 5개를 다 하기보다 네, 나는 이 중에도 이거다가 네, 그렇죠. 있나요? 있습니다. 뭐예요? 네, 두 가지를 설정을 네. 했는데 2차 전지와 태양광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 순서대로 하면 태양광과 이방원의 2의 2차 전지. 네. 네. 사실 이제 방산도 좀 넣고 싶긴 했는데 네. 네,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네, 2차 전지와 태양광을 했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사실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 환경과 가장 크게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환경 키워드로 좀 묶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최근에 그 수급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자동차 섹터의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들이 너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특히나 이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30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이제 전환을 선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폭발적인 좀 성장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대표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네. 뭐 LNF도 마찬가지고요. 뭐 테슬라발 영향 좀 있다 보니까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슈나 테마로 끝나는 섹터들을 보면 이슈몰이는 계속 하는데 이게 실적적인 뒷받침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NFT나 메타버스였죠.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선방을 했지만 코인 쪽을 제외하고 실적을 보니까 뭐 나오는 게 없어서 그 다음부터 완전 시세가 다 반납을 했었잖아요. 잠깐 약간 여기서 딴 얘기인데 뭐 이미 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NFT랑 네네네. 아직도 전문가들 중에서나 이런 네. 증권 TV에서는 그쪽 섹터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 하참 본부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일단은 아니다. 아니요. 그거의 변곡점은 요번에 나온 애플의 AR, VR 기기의 그 얼마나 그 얘기 때문에. 네, 예,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이 좀 역행해서 갔어요. 소프트웨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드웨어가 먼저 간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드웨어가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가 AR, VR이 너무 좋다고 한들 네. 사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그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먼저 가다 보니까 조금 시세의 반락이 워낙 빨리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AR과 VR을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네.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쪽에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저번만큼의 대세적인 시세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플 이제 VR 기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VR 헤드기어 있습니다. 네. 그거 쓰는 그게 얼만큼 구현이 되는지가 그쵸? 실은 또 한 번 메타버스에 대한 테마는 아니냐인데 네. 왜 제가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것과 지금 태조 이방원은 완전 상극이거든요. 상극입니다. 네, 상극이에요. 거긴 가능성, 성장 이런 거고 태조 이방원은 지금 실체죠. 따박따박 실체잖아요. 실체도 이런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차 전지는 저희가 한번 스터디도 했었지만은 이제 아예 구리 광산, 니켈 광산에서부터 네. 예. 뭐 양극재, 음극재, 흑연, 전해질부터 네. 아예 세트 업체부터 그쵸, 네. 근데 시세가 한번 돌았단 말이에요. 그쵸. 동박이랑 거까지 알루미늄 박까지 다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그럼 또 돌아요?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가 이제 해봐야 1%를 좀 넘어섰거든요. 전체 비율에. 근데 완전한 완성차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나 수소로 변동이 되는 건데 사실 수소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의 매기로 갈 거고 뭐 결국에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수소차가 가장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전환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시장 캐파가 적어도 95배는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1% 몇 정도 배요? 95배. 왜냐면 그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의 실적에서의 뭐 반의 반만 올라가더라도 사실 주가의 상방은 상당 부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해봐야 1%고 뭐 폐배터리나 이런 쪽 시장 보셔도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폐배터리나 이제 뭐 리사이클 쪽 보시면 결국엔 그 앞단의 흐름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뒷단의 기대감이 커지는데 뭐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조 단위도 그냥 조 단위가 아니라 몇백 조 단위로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전망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단에 있는 이런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시세가 나온 듯하지만 네. 이게 한 번 더 돌아도 지금 네. 높은 주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장과 흐름을 보면 네. 더더욱 더 한 번에 더 네. 순환 사이클도 가능하다. 네. 문제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네. 그 앞단에 있었던 플랫폼 주식들 3배 넘게 올랐던 거 또 메타버스 날라갔던 거 그거에 네. 비하면 또 2차 전지에 비하면 시세는 오히려 태양광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오르긴 맞습니다. 올라도. 예. 네, 그 대표적인 요인은 중국 시장이 폴리실콘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 시장 캐파를 중국 안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약간의 조금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설치량이 굉장히 크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중국 외의 부분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특히나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많이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태클 걸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던 그 시장의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도 중국과의 이런 교류들을 조금 줄여야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기타 나라들의 이런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서 가장 설치 기간이 짧고 네. 빠르게 확대가 될 수 또 있거든요. 가정으로도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것도 전기 파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한전에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걸로 알고 뭐 있거든요. 받는 거 있더라고요. 네, 뭐 있습니다. 설치하면 돈 뭐 지원금 같은 건가?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쏠쏠하다라고 해서 예. 아마 나중에 재테크로도 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확대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 셀과 모듈 기업들 일부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폴리솔리스콘 기업도 네, 뭐 지금 나쁘진 나쁘진- 실적은 엄청나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중국에 워낙 좀 이런 우려?
네, 우려가 있다 아, 보니까 가격 제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동성이 있어서 예. 사실 폴리실리콘보다는 셀모듈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네. 중국이 이제 좀 멈춰지거나 그렇죠. 혹은 전 세계 수요가 더 압도해 버리면 그렇죠. 폴리실리콘이 당연히 앞단에 가장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국내에 있는 기업 하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그 종목과 음. 더불어서 이제 뭐 미국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네. 찾아보시면 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조 이방원 중에서 2차 전지와 태양광. 2차 전지는 이미 한 번의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시장 성장을 본다면 뭐 추가적으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처음 재료를 만드는 폴리실리콘과 네. 이제 모듈 쪽, 그렇죠? 네. 시스템 쪽이 있는데 지금은 모듈과 시스템의 가고는 있지만 중국의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네. 폴리실리콘 쪽도 이제 뭐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나 뭐 이런 주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의 화두이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네.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학개론 지금까지 헤드마스터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우리 하창원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태양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지 마이클, 엘튼 존이 함께 부릅니다.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